사람답게 사는 법을 생각하는 꽃보다 인권 시간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연명의료 중단을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시민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죠. 네. 병원은 생의 마지막을 보내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낯선 곳이고요. 또 편하지도 않고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결코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 소생 가능성도 없는데 그저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게 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환자 가족이든 병원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된 거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연명 의료 결정법입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 존엄사 논의를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 그리고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김할머니 사건은 대법원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죠. 네, 보라매 병원 사건은 어떤 분이 이제 이를테면 뇌사 상태에 있었는데 그 부인이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한 5분 만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 부인이 남편을 죽인 거다 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고 네. 산소호흡기를 떼도록 한 의사는 살인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연명치료를 계속 고집하게 되었고요. 가족들 입장에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니까 또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 고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1997년 사건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 사건인데 이제 치료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분이거든요. 네. 자제분들이 이 할머니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재판까지 걸었는데 2009년 5월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떼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없이도 한 200일 정도 2010년 1월까지 살아계셨고요. 네.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엄사를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존엄사에 대해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처럼 본인이 의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죽음을 원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반대 여론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또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법률의 목적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마침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법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의사 2명이 참여해서 판단할 것, 의사만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 네. 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 서명 날인이 있는 서명으로 됐든 이런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것 등의 조건들이 붙어 있고요. 네. 이런 거로 미뤄볼 때 사람 목숨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도 그렇죠. 아니고 쉬운 판단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외국의 경우도 좀 궁금한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은가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존엄사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도 전부 다른데요. 대체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들에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다만 추세가 중요한데요.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질 것 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할까요? 아쉽고 안타깝지만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까? 네, 어김없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과정은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목숨은 한 번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면 그 마지막도 존엄하고 가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딱 부러진 정답은 없다고 우리 공동체가 좀 겸허하게 인정하고 네.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풍부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듭하는 게 좋고요. 논의는 좀 더 풍성해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연명치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고가의 의료 장비를 통해서 연명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권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전면적으로 무상 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네. 이게 뭐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렵다면 병원비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국가가 마련해야 합니다. 네. 생각해볼 문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